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대표 서천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이종성 팀장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어디 갔다 왔었죠? 저희가 상암동 쪽을 갔었죠. 그렇죠. 상암동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상암동은 이제 성산시형, 마포 쪽을 이제 마포의 네, 서쪽. 서쪽을 이제 다녀왔었는데 우선은 이종성 팀장이 주로 이제 상암동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성산 쪽을 좀 했었고 자, 상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내용들 좀 얘기해 주시고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상암동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암동은 대한민국 방송객 메카로서 건물들도 깔끔하게 지어져 있고, 또 계획 특별구역이었기 때문에 도로들도 이쁘게 잘 나와 있어서, 맞아요. 숲도 거기다 하늘숲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삶의 만족도가 충분히 높은 지역인데요. 제가 가격을 하나 조사해보다 좀 특이한 걸 좀 봤습니다. 네, 휴먼시아, 월드컵 파크 주로 이렇게 두 개 브랜드가 있는데 금액을 좀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평당 2,100만 원에서 내외로 50만 원 왔다 갔다. 그러니까 휴먼시아랑 월드컵 파크 8단지까지 거의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요즘에 30평대로 이제 보통 얘기하니까 네. 30평의 시세가 약 얼마라는 거죠? 7억 조금? 7억 초반, 네, 초중반 7억 정도. 초중반 왔다 갔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30평대 이 7억 초중반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7억 초중반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가격 특별한 상승세도 없지만 하락세도 없는, 그리고 요번에 규제로 인해서 하락이 급락했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보합세, 꾸준한 보합세. 근데 좀 의아한 게 이쪽에 보면은 그 대규모 어디죠? 서울시청의 10배 되는 공원이 들어서고 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롯데몰이 예정 있죠, 예정. 네. 그리고 수색 역세권 이번에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동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생각보다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니, 월드컵. 월드컵 대교. 근데 월드컵 대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척되고 있죠.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냥 기둥들만 줄줄이 서 있고 공사도 안 되고 있고 맨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상당 기간. 네, 상당 원래 기간. 2018년에 개통이에요, 원래는. 예. 거기를 제가 9년? 10년? 이때부터 해서 그냥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12년도까지는 거의 하늘척이라도 좀 했던 것 같은데 한 8, 9년 전. 예, 그때부터는 아예 멈춘 것 같고 롯데몰 같은 경우도 이건 지금 법정 소송이 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롯데랑 서울시 대립도 좀 있는데 지역 주민,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과 상가 연합 그쵸, 홍대 쪽에 어디죠? 망원동 쪽에. 망원시장 쪽에 있는. 그쪽 분들이 좀 대립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권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계랑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민들은 그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또 정말 좋은 장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립이 좀 심한 편이 있고 다른 개발 호재들 또한 선반영 발표됐을 때 그쵸. 선반영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말을 하려고. 이 30평대가 7억 선에서 아주 오랫동안 원래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었잖아요. 다 최근. 근데 이 상암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7억이라는 선에서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롯데몰이나 월드컵 대교나 수색 역세권 이런 개발 등이 발표가 되었지만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 듯한,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듯한. 그래서 이제 점점 연식은 돼가고 이게 2002년에 지어지고 2008년에 지어지고 이런 월드컵 단지잖아요. 그렇죠. 2002년도에 그쪽 상권들이 조성된 거고, 업무 시설이 조성된 거고, 뒤로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근데 거의 가격은 거의 진짜 모든 아파트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거의 시세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드릴 게 왜 그럴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선 반영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거 개발 호재를 제외한 가격 말고 현재 시세를 말고 왜 여기 전 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비슷할까? 왜냐면 동네마다 랜드마크라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뭘 이끌어가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완을 살짝 했었는데 그러니까 상암동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떤 월드컵 아파트 단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통째로. 네. 보통.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서초에는 무슨 반포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랜드마크긴 한데 뭐 가격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변에 투자 가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분석한 정도? 좀, 예. 지금 90, 11단지는 물론 열애로 좀 빼놓고 네, 인다아파트니까요. 좀 빼놓고 얘기를 외곽이고. 하자면, 여기가 딱 어떤 아파트가 뭐 끌고 갈 만한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어떤 딱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이거를 부동산 시장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아파트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보통 끌고 가려면은 브랜드가 진짜 좋던지 뭐 단지가 크던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냐 역세권이 있던지 이런 게 이 다 아파트는 똑같아. 그냥 다 동일한 조건이고 뭐 DMC도 다 가깝고 하다 보니까 크게 다른 건 없는 네, 그러니까 왼쪽 편은 아파트 단지, 오른쪽은 그냥 방송국 DMC.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데가 단적으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뭐하고 다른가?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쪽은 그냥 아파트, 그냥 한쪽은 업무지구로 조성인데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노선이 있다고 보면 돼요. 5호선과 9호선. 근데 여기서도 9호선과 가까운 단지가 가격이 많이 이끌어가고 있고 5호선은 약간 좀 그 두 번째 지하철 노선인 거고 여가고 점점 멀어질수록 가격이 다운되는 모습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 비교해보면 왜 여기가 가격이 이끌어가는 데도 없고 그런 걸 좀 보시게 그러니까 될 것 여기 같아요. 그러니까 상암동 하면 되게 그 DMC도 있고 도로 되게 커요, 맞죠? 차도 되게 많이 없고 근데 1, 2, 3, 4, 5, 6, 7, 8, 9, 10, 11, 10 몇 단지까지? 10일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다 10분 최소 10분 아니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이용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버스를 타야 돼. 요즘 그러니까 저도 걸어가면서 좀 느껴봤는데 우선 지하 주차장 형태죠.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고 대단지 형태 좋고 근데 DMC가 있다 보니까 DMC 물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조금 비싸죠. 그런 면들이 있고 도로 넓었고 10분을 좀 넘으면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태지만은 보통 걸어서 10분 정도 맞죠. 그렇죠. 근데 최소 뭐 7, 8분 이상의 근데 거리. 안쪽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뭐 20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최소한 지금 약 10분, 8분 정도.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좀 학교 시설은 좋은 것 같았어요. 분명히. 네. 그 단지 옆에 바로바로 그러니까 단지마다 초, 중고가 뭐 있고 거의 학구는 뭐 괜찮아요. 학교는 괜찮고 그 학교가 그러니까 가까워서 되게 좋았고 네. 유해 시설이 상당히 없는 편, 깨끗한 네. 지역. 시설들이 주변에 좋고 그런 점 공원은 이제 뭐 서울에서 워낙 유명하죠. 뭐 한강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 유해 시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런 거 좀 그런 것 같죠. 학군에서 뭐 그래도 뭐 상암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 학구는 또 다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젊은 층의 자녀가 네. 좀 어린 혹은 이제 DMC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주류를 네. 이루는 어떤 그런 형태 단지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쪽에 어떤 투자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점 만점에 한 4점 줬을 때, 투자 가치 5점 만점을 했을 때. 저는 삶의 그 거주로서는 거주는 제가 당연히 다시 물어볼게요. 투자. 그럼 투자로서는 약간 높진 않은 그냥 보통 3점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암 월드컵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그쪽, 거죠? 네, 거기를. 저는 투자 가치가 그냥 2점 주고 싶어요, 이건 저는. 2점. 네.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여기가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뭐 일부 다르긴 한데 적어도 그래도 한 75에서 76은 왔다 갔다 하죠. 그럼 70이면 그냥 평범한 수준인 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기는 뭐 이미 다 갖춰진 것 같아요. 뭐 학군이나 뭐 상권이나 뭐 이런 뭐 교통권이나 그 삶의 만족도도 높네요. 이거 70%니까. 그런데 이미 갖춰진 도시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지금 뭐 차후에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투자 그러면 저는 좀 유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면 상암동 사이하고 일산 사이에 뭐가 안 생기는 한 상암동 일산은 뭐가 생길 예정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 뭐? 사이에 뭐가 생기지 않는 이상 투자로서는 아니다. 저는 뭐야? 똑바로 얘기해. 사실- 3점? 별 1점 그럼 저 1점. 3점 1점이 뭐야? 저는 1점. 1점. 투자 가치는 저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좀 네가티브한 저희 낮은 투자. 편이다. 낮은 둘 다 네가티브하게 2점, 1점. 그러면 거주 면에서는 투자하고 거주 사실 보통 다 섞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말고 그냥 나눴을 때 거주를 봤을 때는 저는 동간거리도 멀고 뭐 길도
정말 잘 나와 있고 학교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상가들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갖춰줄 거 다 갖춰놓고 왜냐면 DMC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깝고 그래서 저는 한 4점? 4점은 충분히 저는 어차피 가격도 30평대가 7억 선이면은 좀 평범한 수준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노후되지도 않았어요. 아파트가.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가서 직접 보니까 10년 정도 된 아파트지만은, 12여 년 좀 더 지난 아파트지만은, 어땠나요? 그 공원, 내부에도 공원도 좀 잘 돼 있었고, 조용한 편이고, 그러니까 유해시설, 그나마 유해시설을 할 수 있는 DMC는 반대편에 있고, 아파트 단지 형태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있을 때는 초반에는 살기에 상당히 좋은 느낌? 네, DMC 상권도 사실 직장인들을 위한 음식점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유해시설은 전무한 정도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몇 점? 거주 몇 저는 점? 한 4점? 4점. 응. 저도 여기는 거주는 한 4점 정도 줄 수 있는. 지하철까지 있었다면 5점. 지하철이 좀 불편해요. 네. 저 옛날에 이쪽에 원래 자전거가 되게 유명해갖고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상암동에 원래 자전거 유명했거든요. 노란 자전거인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이름도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상암동에 대해서는 어떤 요 정도 정리가 된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상암동을 갔다 왔는데 시영 쪽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산동을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자, 성산 시영. 여기는 진짜 제가 방송을 한 3년 전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도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 요 올해 말고 지난해, 재작년 사이에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미 투자를 좀 하기에는 좀 타이밍이 좀 늦었다. 판단이거든요. 만약에 할 거라면은, 지금 투자하시면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에서 10년 내지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지역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딱 근데 우선은 걸릴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사업성은 어떤가요?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이쪽에 노원구에 있는 월계 아파트인가 뭐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보셨을 텐데 아파트 동간거리가 엄청나게 넓죠. 네. 엄청 넓죠. 엄청. 뭐 상암동도 물론 멀었지만 성산 같은 경우는 더 그냥 빼곡히 채우면은 그 사이 아파트가 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상 주차장이었었고, 좀 내용을 좀 얘기해주면은, 이제 복도식 아파트로서, 목동이나 잠실 주공 5단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던, 잠실 주공은 그래도 상당히 좀 붙어 있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초중고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진 중산층이 상당히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또 삶에 그리고 지상 주차장의 특징. 이 점은 전세가율이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전세가율은 근데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재건축이 30년이 연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오래된 아파트. 그렇죠. 그럼 60 미만일 것 같은데. 보통 이제 60 미만인데 이 아파트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53%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낮은 거네.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검색 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뭐 이제 논물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논물을 제거하는 그런 업체 광고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근데 하지만 외관은 상당히 좋아요. 주변에 나무도 많고 페인트 칠도 이미 해놔갖고 겉에서 보기엔 좋은데 이미 이제 안쪽은 좀 많이 이제 노후가 된 그런 아파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 평, 21평 정도가 있는데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냥 최고가는 4억 8천 정도, 4억 8, 9천, 이거 한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 2억 5천, 매가는 그냥 4억 8천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뭐를 좀 말씀해드려야 되냐면은, 잠깐만 좀 기다려보시죠. 네. 이거를,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성산 이 시형이 좀 설명해드리면은, 성산, 대우, 선경, 유원, 이게 합쳐서 이제 성산 시형이라고 불리거든요. 입지는 마포역에서 상당히 이제 가까운, 1986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31년 차 이미 지난 아파트이고, 그리고 3,710가구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재건축하면은 5,000세대 그렇죠. 나오겠죠. 제가 평균 용적률이 지금 150을 좀 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대우, 선경, 유원이 대충 그 정도. 그러면 임대료 빼면 한 80%가 늘어나는 거니까 80%가 늘어나면 거의 그렇죠. 6천은 좀 안 되는. 네, 정말 5,000대. 대단지.
그리고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재건축 용적률이 230에, 그러니까 200대에서 300대라고 하는데, 현재 145에서 한 250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성산시역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하나가. 근데 무슨, 그 여의도처럼 신탁 형태로 이제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과거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원래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추진회 있죠. 추진회가 막 2개씩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왜? 라고 하니까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속도는 하나도 안 나고 있는 게 이쪽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먹을 게 많아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네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저부터 얘기해볼게요. 투자를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으나, 제가 보기에는 5년 이하일 때는 제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신다면은 보통 7년에서 약 한 10년 상위를 보면서 추진위원회는 물론 한 사업 시행기가 최소한 사업 시행기가를 좀 지나서 이런 정도를 좀 지나서 투자하신다면 좀 추천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보통 우리들이 아파트를 2년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너무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전문가는 어떤 분은 이 TV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 제가 보니까 봤었거든요. 유심히 봤는데 차후에 이 지역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얼마라고 했죠? 15억은 충분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15억이 갈 수 있느냐? 갈 수도 있겠지만은 1초 앞도 예견할 수 없죠. 근데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성산시역에 30평대가 들어섰다. 저는 15억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택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15억이라는 수치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채 15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압구정 바로 앞에 있는 성수동 나중에 뜰 거야. 그리고 한남 뉴타운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5억 내에서 30평은 이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과하게 하면 20억.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아직 여기는 그렇긴 좀. 왜냐면 성산시형이 지금 이제 10년 넘긴 했지만은 지금 7억대라고 했죠. 30평대가 7억대, 7억 2, 3천, 5천. 초반. 근데 아무리 시간이 오른다 해도 이 아파트가 결국 10억까지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언젠가 가겠죠, 언젠가. 그러니까 몇십. 근데 못 가. 왜냐면 그때 올라갈 바에는 차라리 걔가 이제 연식이 너무 찼기 때문에 이런 거라서 안 올라갈 것 같고 가재율도 비슷하겠죠. 짜장면 시세가 한 10,000원 되면 그때쯤 되면 되겠죠. 언제가 될지니까 오를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을 한다면은 내 보기에는 30평대가 약 이쪽 성산시형이 들어섰을 때 10억 초반대,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공덕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 분석을 하실 때 좀 크게 보세요. 그 지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은 어떤 공덕 쪽은 얼마인가, 혹은 이 성산보다 좀 위치가 옆에 이 동네에 있는 상암 월드컵은 어떨까, 가격은 어떤가, 은평은 또 얼마 했던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리 건너서 그 영창이나 마포나 그쪽이라 그렇죠. 목동.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호놈이 15억이 갈 거라는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예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산하고 예측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 가치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한 3점 주면 될 것 같아요. 평범하게. 상황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가 사업성은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재건축 초과 이렇게 하니까 내년 다음 정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다음 정권은 모르지만 어쨌든 요번 5년 내에서 이거를 좀 5년 내에 승부를 보겠다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들이 다 제보기엔 투자 가치가 그렇게 재건축이 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상암동보단 물론 좋고, 비교해보면 비교해보면 상암동, 그래서 저도 한 3점? 말씀하신 거. 그럼 투자 가치로 보았을 때는 몇 점? 방금 투자 가치. 거주 만족도. 거주는 약간 좀 노후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직, 그리고 또 재건축이 몇 년 내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주차장도 좀 보니까 낮 시간인데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했어요. 항상 주차장.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경비분들이 차
경유부 시민들이 차 외부 주차 그것만 찾으러 다니시는 것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2점 물론 이제 학군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교통은 물론 되겠지만 2점. 나는 거주 만족도를 사실 전세가를 보면 대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3%라는 것은 낮은 편이에요, 지금 현재. 왜냐면 어차피 뭐 개코도 50% 그랬잖아요. 다 재건축이 이미 이제 임박하거나 가까워진 아파트는 전세자금에 대한 어떤 위험, 언제 내가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다른 데서 편안하게 살자 이런 게 많고, 그러니까 53%라는 의미가 보니까 저게 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각각의 지닌 어떤 자금이라든지 생활 수준에 따라서 봤을 때는 절대 거기에 나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은 좋은데 아파트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은 주변의 어떤 시설이나 환경적인 것에서는 되게 좋잖아요. 교통망도 좋고 이런 점들. 그래서 저도 그냥 근데 점수를 주자면은 거주 만족도에서는 한 3점 정도? 제가 이촌동, 동부 이촌동 이런 데는 이제 4, 5점 줬었는데 서부 이촌동도 한 3점 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좀 예를 딱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그 뭐 그쪽에 뭐죠? 그런 아파트나 아이들 키우기 좋고 네. 생활의 베드타운으로서 전형적인 가치가 베드타운. 좋은 일산보다 좀 더 안 좋은 느낌이면서 지금의 어떤 목동 정도의 느낌보다 좀 약간 좀 낮은. 하지만 서울 진입은 오히려 좋죠. 그 서울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오늘은 이제 두 군데 봤었죠. 성산시청하고 이제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아파트를 이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북권은 거의 다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왼쪽은 다 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남권 한번 가보던지 마곡 이쪽에 있는 가양동 이런 데 한번 가보던지 혹은 동쪽으로 가서 아까 성수동 있죠. 성수동 쪽 한번 가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몇 점 했죠? 저는 1점, 그 투자 가치는 1점, 삶은 4점. 4점.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왜냐면 두 개였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네, 저희 뭐 이런 정보라든지 저희가 뭐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카페를 통해서도 뭐 다른 정보들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 그리고 궁금한 점들도 뭐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도 드리고 찾아가 보기도 하니까요. 뭐 저희 카페 유튜브 들어오셔서 뭐 많이 정보도 습득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